며칠 전에 저희가 받아들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비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에 이야기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적어와 봤거든요.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서. 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자기에 관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라고 해석하는 즉각적이고 정신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다. 친숙한 욕구와 두려움, 판단하고 계획하는 사고를 삶의 흐름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용하면 경험이란 사실이 비개인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 불완전하고 제한된 자기의 동일시 함정에서 자유로워진다. 친숙한 욕구와 두려움, 판단하고 계획하는 사고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일부로 수용함을 말하는 것인가요? 비개인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어렵네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비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끝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사과를 먹으면 시다, 달콤하다, 새콤하다 라는 그 사과를 먹었을 때의 경험을 아마 개인적인 경험, 체험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사과를 먹었을 때의 비개인적인 경험은 뭔가요? 이분께서 비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개인적인 체험을 이해한다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인식하거나 경험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한계 지어 놓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 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의 틀 속에서 그것에 대한 사고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내가 한계 지어놓은 것 바깥에, 내가 경험한 것 바깥에 그것을 경험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지요. 그래서 경험적이다, 비경험적이다, 이제 이런 말을 아마 구분할 수 있으려면은 비경험적인 것에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만이 될 것이고, 비경험적인 것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고, 오감의 수용체, 오관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들음, 봄, 냄새 맡음, 맛봄, 이 오간의 그 수용체가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기능, 그 알매 기능을 사물과 접지되었을 때 우리한테 인식을 일으켜주는 그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이잖아요. 해석하기 이전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비개인적인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것을 보는 그 순간,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건가요? 비경험적인 건가요? 개인적인 건가요? 비개인적인 건가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비경험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논할 수가 없이 주어지는 거. 그냥 차가 지나가니까 소리가 들리고, 그냥 꽃이 피어 있으니까 피어 있는 꽃이 보이는 거고, 지금 이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경험성을 논할 수 있느냐? 논할 수 없죠. 여기에서 1초라도 지나야, 이런 뜻으로 말하는구나. 자동차 소리가 났구나. 꽃이 피었네. 노란 꽃이네. 이런 느낌의 판단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판단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나의 경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판단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경험, 비개인적인 것이다. 비개인성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그 비개인성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죠. 비개인적인 것을 경험으로 같이 합치되어서 볼 수가 있죠. 그저 보여지는 이 비개인적인 것을 봄이라는, 나의 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질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개인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 다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이 이해하려고 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우리는 다 내 경험, 인식, 판단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나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판단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저희 도반님이시라서 아마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라는 것은 자기에 관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라고 해석하는 즉각적이고 정신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그 수용,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수용이라는 것을 얘기 나눴기 때문에 그 수용이라는 것에 대한 이분이 받아들인 내용을 이제 저에게 이렇게 보내온 것이죠. 그랬을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거, 그것에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정말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수용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거다. 경계 지어놓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들리는 이 소리,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이것을 내가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 순간에. 그냥 이 순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순간을 내가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의 나의 취사 분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이 나한테 주어졌고 주어진 이 순간 이후의 사건이 내가 이 순간을 수용한다, 아닌다, 이거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논의와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전체로 봤을 때 이분이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전체성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것을 수용한다,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끝도 갓도 없는 이 허공, 공성에서 어느 한계까지만 줄을 그어 놓고 내가 여기까지 아니고 여기까지가 바뀌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그 물을 선을 그어 놓고 아이들 놀이하듯이 선을 그어 놓고 여기까지가 윗마을 강이고 여기까지가 아랫마을 강이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구조에서 그 사회생활에서 편하기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어떤 합치된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 강 자체가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도 수용을 한다, 만다, 있는 그대로 내가 본다, 만다라는 것이 없다.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삶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나의 재능을 꽃피웠던지 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든 이루어내지 않았든 매 순간은 어때요? 있는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순간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나의 어떤 자유의지나 능동성, 자발성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능력의 토대도 되고 이 삶이라는 걸 더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 공공의 선을 발전시키기도 하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근본 바탕에 기저에 있는 생각이 교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일단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주어지는 이 진리, 절대적인 이 아름다움과 충만함과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존재다. 저 푸른 포기와 내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주어진 그것 안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내 신념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근본 바탕이 저 전체성에서 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일어나는 것은 내 생각이고 실제로는 내 생각 밖에 전체에서 온 존재입니다. 저 너머의 존재죠. 우리는 모두 다 저 너머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하신 안내자들이 항상 당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간절하게 부르짖듯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좁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거에 대한 이익과 배신에 몰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전체성을 회복한다, 회복하지 만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거기에 매몰돼서 내가 그 10원, 20원 따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10원, 20원으로 논할 존재가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익을 얻고 못 얻고로 얘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것으로 논할 수 있는 정죄의 대상도 물론 아닐 뿐더러 그냥 우리는 저 너머의 존재예요. 모두가 완전한 존재고 불완전한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것이 아주 자유로움을 주는 존재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 변화의 흐름, 윤려의 흐름 속에서 그 불완전함이 완전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그냥 삶의 유의일 뿐이죠.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놀고 엄마가 부르면 그냥 발로 툭툭 차고 자기가 하루 종일 정성지어서 지어놓은 모래성을 툭툭 차고 그냥 가버리듯이 내일 와서 얼마든지 또 모래성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듯이 자 그래서 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것은 나의 의식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만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유전 안에 심어진 인식의 코드고 나라는 자아감, 정체감의 코드지. 우리는 내가 나는 존재해 라고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나는 존재하지 않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못 봅니까? 내 생각 여부하고 상관없이 저 사람은 나를 항상 보고 있잖아요. 나의 존재가 언제나 수용당해지고 있죠. 나의 존재가 언제나 있는 그대로 드러남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만 나의 존재성 인정받아야 내가 있는 것 같고 칭찬받아야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남한테 대우받는 것 같고 그게 내 생각이지 그 사람의 대우와 인정을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존재죠. 우리는 정말 그러합니다. 보고 또 봐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것은 내 인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희 도바님이 자기에 관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라고 해석하는 즉각적이고 정신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분이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두 말의 차이가 뭐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두 말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에 관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라고 해석하는
즉각적이고 정신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부정어 자기에 관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자기의 스토리나 해석하는 자기라고 해석하는 그 말이나 자기에 관한 스토리나 자기라고 해석하는 그 언어나 같은 말 아니에요? 다른 말인가요? 저는 왜 같이 느껴지죠? 자기에 관한 스토리, 나에 관한 스토리, 나는 사과가 가을 사과가 좋고 빨간색이 좋고 뭐 아주 달콤해야 되고 안에 꿀이 들어 있어야 돼. 이제 이게 사과에 관한 나의 스토리라고 볼 때 자기라고 해석하는 그것은 자기라고 해석하는 건 뭐예요? 사과는 이럴 때 맛있고 저럴 때 맛없어. 이것도 해석이잖아요. 그 사과는 그냥 그러한 것인데 겉면이 빨갛고 청색이고 안에 노란 꿀이 들어있고 이런 것이 그냥 그 사과는 그러한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나 그 사과에 관한 스토리를 쓰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같은 말이죠. 그냥 다 내가 지어놓은 한계 범위 안에서 사과는 이러해.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한계 지음 안에서 맛있을 때 이런 모습, 맛없을 때 이런 모습이야. 이런 해석과 스토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둘 다 뭐다? 내가 규정한 언어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정신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분의 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도반님들이 글을 주시면 여러 번 읽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우리의 언어가 같이 한 곳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 언어를 쭉 읽으면서 이분은 어때요? 너무나 언어가 현란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철학적인 이해, 사유와 지성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래요. 그냥 주어졌어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1초라도 지나야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고뇌하면서 그것을 어떤 지성과 지혜로 풀어나가죠.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의 언어에 우리가 사로잡힌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이 뭐예요? 삶을 이 생하고 살아있고 이 생명력 넘치는 이 단순한 삶을 죽은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 언어와의 구조 안에 넣어버리는 거, 그냥 그것은 그것인데 딸기가 되고 사과가 되죠. 지금 인천은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비가 오는 그냥 이 환경에 있는 거죠. 올려다보면 하늘이 뿌옇고 나뭇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고 지붕을 두드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눈을 감으면 어떤 이 비가 오는 온 우주 천지와 함께 되는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좀 무거워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편안한 느낌, 이런 어떤 것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오전을 보냈는데, 자, 이것이 그냥 그것이에요. 그런 느낌이 일어났고 그런 느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지, 이 비가 오는 것, 저 환경과 뿌연 그 안개비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것인 거예요. 안개비라고 이름 지어야만 그게 안개비도 아니고 그냥 그것인데 저는 안개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경험적인 개념화와 해석, 언어적인 어떤 명제화 이런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이도 똑같이 보고 강아지도 보고 저도 보는 그 완전한 비개인성, 누가 봐도 그냥 그것인데 강아지는 멍멍 짖고 저는 이렇게 뭐네 이름 짓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꽃이나 나무는 그냥 보고 그냥 느끼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이 단순성, 있는 그대로의
아무런 해석을 거치지 않는 그 명료함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 거기 안에 수많은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언어조차도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다 풀어내고 이해하는 것이 물론 과학 문명을 발달시켰죠. 우리가 고작 100년 전, 20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조금만 책을 읽어도, 영상을 봐도, 제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만 해봐도, 제 삶에서 일어나는 비교만 봐도 엄청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래하는 문제는 뭘까?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삶의 질, 이 행복도, 자유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를 노연하게 했는가의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냥 2500년 전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떤 위대한 선각자들의 질문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 문명이 이토록 발달해서 그분들은 비행기도 뭔지도 모르고, 에어컨이 뭔지도 모르고, 핸드폰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보다 우리가 한치라도 자유로워지고 한치라도 영적으로 풍요로워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과연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나요? 저는 그분이 만약에 제 앞에서 물어본다면 침묵밖에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견뎌낼 수 없다, 그 질문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내 삶의 질을 올리고 나의 행복도,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이 외형적인 볼륨의 크기, 과학 문명이라든지 물질 문명의 크기, 정신적인 정신적으로 어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 철학적인 문제와 인식론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던가, 다시 돌아와서 삶의 문제로 오잖아요. 과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다시 그 질문이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젊은 시간에 노력해서 인정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지식과 어떤 풍요를 쌓았다고 했지만 저희 회원들의 주 나이가 60대인데 그분들의 피드백은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은 좀 살아갈 만해졌는데 나는 공허해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과연 더 행복해졌는지 모르겠다.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다. 내 주위 사람, 내 가족들과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 없이 일했는데 나는 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왜 더 외롭고 고립되어져 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되게 슬픕니다. 우리의 이 귀중한 이 생명의 시간이 그 언어로 규정되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깨닫는다, 깨닫지 않는다,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지 않는다. 이것 또한 어떤 언어화되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을 보기 위한 노력이 그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거든요. 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주는 이점과 한편으로 이런 어떤 불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바님의 글을 읽으면서 물론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만 제 마음의 안타까움은 이분이 이것을 지금 비개인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아지도 보는 것을 우리가 강아지만도 못하는가요? 나무도 그냥 느끼는 것을 우리가 나무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근데 왜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생일 때만이라도 내가 어떤 축복하는 그 날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온갖 기쁨을 느끼면서 내가 그냥 자유롭게 하루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잠이라도 푹 자고 그냥 어떤 것을 바라봐도 아름답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니요. 하루만이라도 라는 바람이 왜 그렇게 나와야 합니까? 그냥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죠. 자, 그런데 이 비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깨닫고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질문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을 건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큰 의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을 떠나서 내가 이 순간을 느끼겠다, 느끼지 않는다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분이 이런 생각들, 내가 비개인적인 것을 좀 알고 싶다 라는 이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문득 하늘을 본다면, 비 내리는 저 창밖의 풍경을 본다면 그냥 그것이잖아요. 그냥 그것은 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많은 말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들이 나를 기만하고 있다. 나의 기만 하에 나의 에고는 더 많은 것을 찾고 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자기라고 해석하는 즉각적이고 정신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오류는 이미 자기라고 해석했는데 어떻게 즉각성이 일어납니까? 즉각성은 해석 전에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이것이 즉각성, 즉시성이죠. 우리 반야신경의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영어로도 뭐 색즉, 시공인가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랬었죠. 그러면 색과 공이 불이 둘 게 아니다 라는 말 그 뒤에 뭐예요? 색과 공은 즉시, 색인 즉시 공이다. 이 즉시성은 내가 이것을 봄과 동시에, 핸드폰을 봄과 동시에, 그것인과 동시에 그것이 나죠. 그 즉시성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1초라도 지난 다음에 저건 핸드폰인데 저거는 나무인데 라고 들어가서 이 즉시성을 떠나야만 핸드폰이라는 생각에 해석과 판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시성은 해석과 판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자, 우리 그 사념처관에 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수심법이죠. 사념처관은 네 가지의 생각을 두는 곳이 사념처관인데 거기에 그 사념처관을 할 때 심수관법, 수관법, 심수관법, 법수관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관이라는 것, 수는 따를 수, 볼 관자야. 그래서 따라가면서 계속 보는 것을 말하는데, 자, 내가 저것을 본다 했을 때 그 보는 것을 계속 따라가는 것은 즉시성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 따라갈 수 있다는 건 즉시성이 계속 일어나서 가능한 거지. 내가 지금 저걸 보고 있다가 잠시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시성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제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것을 계속, 저 나무를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계속이라는 성질, 즉시성이라는 성질은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즉시성이 일어나는 거지, 판단을 하면 즉시성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그 공백, 그 사이에 어떤 공백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진실성하고는 멀어져요. 그 승찬, 3조 승찬대사의 그 심신명에 수유, 반조, 전각, 전공, 승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승각 전공이에요. 승각 전공. 자, 그럼 뭐예요? 수유라는 말은 우리 그 주명장의 뭐 거의 앞부분, 첫 부분에 도라는 것을 논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아주 잠깐 눈 깜빡할 사이가 수유거든요. 그래서 도야자는
불과 수율이야. 가리면 비도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뭐요?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랑 뭐가 틀린가요? 수유,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잠깐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생각으로 들어가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는 잠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저 나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잠깐 떠나서 내 모습 속에 들어가서 내 머리가 생각하는 나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지금 앞에 얘기하는 사람하고 소통된다고 안 느끼잖아요. 그냥 그 사람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있네.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대화에서 많이 느끼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 수유, 반조, 잠깐이라도 반조하면 그 전공보다 전에 그 뭐 깨닫고 뭐 우주와 하나 된 체험이든지 뭐 그런 걸 했다라도 더 수승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현재성 안에 오직 도라는 것은 현재성 안에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재성 안에 있다. 오직 내가 과거에 뭐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발 아래에 있는 듯이 보였다고 해도 그거는 10년 전, 과거 1초라도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느냐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나? 그래서 당신이 그 대단한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대단한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일어날 수가 없다. 뭐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우주의 이 장엄한 단순, 명료함, 그리고 이 일상만이 펼쳐진다는 거.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일상이 가장 위대한 언어라는 것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왜요? 이 우주의 언어가 일상이고 평범함이더라고요. 특별함은 이 일상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상이라는 이 엄청난 바다 위에서 단 한 방울의 특별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상이라는 것이 이 특별함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이 더 강한 힘이기 때문에, 엄청나고 거대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함을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일상이 덮어버리지 않나요? 그 뜨거운 사랑, 세기의 사랑 어때요? 그들이 결혼해서 1년, 2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평범한 부부가 되잖아요.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날 더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갈구하고 모든 것이 나의 아름다움은 어떤가요? 그 특별했던 아름다움,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 아름다움, 평범함에 나중에 짓눌리잖아요. 평범함으로 그냥 회귀되잖아요. 어떤 것도 평범함으로 안 돌아가는 게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평범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전쟁같이 그 악의 지옥 같은 곳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전쟁터 같은 땅도, 물리적인 땅도 다 초록으로 덮이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 장지호에 그거 보셨죠? 그 황폐화된 전쟁터가 30년 동안 그 나무를 심는 그 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울창한 숲이 되잖아요. 그게 평범함의 힘 아닙니까? 그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 삶도 어때요? 다 평범함의 일상으로 복귀되는 삶이죠. 아무리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 해도, 관계든지 깨달음이든지 지식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함의 힘, 이 일상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겸허하고 경건하게 존경심을 가지고서 이걸 지루하다, 이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이 일상을 또 하루 어떻게 사나.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참 배부른 소리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참 감사하게도 이 평범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배부름이 있는 것이지, 그런 아이 같은 투정이 있었던 것이지, 절 지켜봐주고 견뎌내주지 않았다면 이 평범함이, 이 일상이 제가 그런 배부른 소리는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평범함,
보통, 일상, 그냥 그럭저럭 그런 삶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저희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은 내가 이것만 저것만 이 만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 자체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이 일상과 잘 조화되면 그냥 그대로 기쁜 일이에요. 그 경험을, 그 고민을 하고 그 고통을 겪는 그대로가 죄송한 말이지만 기쁜 일이더라고요. 제가 고통을 겪고 힘듦을 겪는 그 와중에 그것 자체로 그래도 이 자체로도 기쁘고 행복하다. 그것을 해서 이것을 지나가면 더 큰 일이 있고, 영적인 더 깨달음이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더 큰 성취가 있고, 이런 것을 기다림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 대가성의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희생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괴로운 채로 기쁜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다양함을 내가 그냥 살아있음으로 이 평범함 안에서, 이 일상 안에서 다 올라오는 이것들이 그냥 소중한 것이구나.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쁘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쁘면서 나는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안 되면 거기까지고, 거기까지 나의 아름다움이고, 다만 이것은 대체 불가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고통이면서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 이분의 그 유의적인 철학적인 사유, 지성적인 사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 좋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내가 속고 기만당한다면 먼저 어떤 것이 더 먼저인가, 우리가 선우를 좀 가려보자. 전도 몽상된 것을 좀 똑바로 세워보자. 이 번갯불 같고 이슬 같고 안개비 같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반짝하니까 그것이 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반짝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광활한 하늘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1초 반짝한 거고 이 광활한 하늘하고 어떤 게 더 특별해요? 특별하다고 보면 광활함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좋은데, 다 너무 좋아요. 친숙한 욕구와 두려움, 판단하고 계획하는, 사고하는 삶의 흐름의 일부를 보는 것 너무 좋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눈 것도 다 지금 에고로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이 순간만 있다면 수관 계속 따라가면서 보기만 한다면 수요 반조, 계속 반조함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하는 것을 한다라는 건 판단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나의 생각을 지금 계속 보고 있으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뭐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 나의 생각, 판단, 계획하고 사고하는 이 흐름의 일부에 집중되어 있죠. 일부에. 전체에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전체가 다 난데, 나도 또한 전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또 전체의 일부이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전체의 일부가 되면 그냥 그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언어죠. 전체를 그냥 느끼는 것이 나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일부로서 살아가는 나의 표현은 지금 이러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용하면 경험이라는 사실이 비개인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 불완전하고 제한된 자기의 동일시 함정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이 질문의 오류가 또 어디 있어요? 자, 수용하는 것이 내 경험에서, 자, 내가 판단하는 것 안에서 경험과 비경험이 나뉘어져 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안에서 비개인적이고 비경험적인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있어요? 내 판단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판단,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윗마을 아랫마을 물이 아닌데, 이건 윗마을 물로 하자, 이건 아랫마을 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물이 경계가 나뉘어졌다고 우리는 인식하지만 물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이 아랫마을 물이야 라는 그 경계 안에서 내가 윗마을, 아랫마을 이 경계 안에서 그냥 경계 없는 물을 경험할 수가 없다. 내가 경계 지어놓은 그 안의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부가 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전부가 내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인 것과 내 생각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죠. 내가 분별하면서 분별하는 것과 분별하지 않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분별하지 않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도 분별이다. 명상 안내할 때 내려놔야지라는 생각이 참 아주 골치예요. 내려놔야지라는 생각도 망상이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숨 쉬듯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쉰다 만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 안 하는 순간에도 숨을 쉬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숨을 쉰다면 숨이라는 게 나의 어떤 동의를 기다리고 있나, 생명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심장이 나의 동의를 기다리면서 뛰고 있나? 아니, 불수근이잖아요. 나의 의지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쵸? 그냥 뛰잖아요. 심장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그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심장이 뛰네. 심장이 느리게 뛰네. 빠르게 뛰네. 내가 숨을 쉬네. 숨을 멈추면 숨을 안 쉬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숨을 쉰다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그것을 한 번씩 조작해 볼 수 있는 거지, 내 생명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간섭과 직접적인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숨을 멈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멈추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면 자, 이분이 내가 비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밖에 있는 이 광활함이 다 비개인적인 거예요. 이 한 방울의 물이 개인적인 경험이고, 이 전 우주와 같은 이 바다와 대양과 같은 크기가 비개인성이라서 비경험성이 훨씬 더 경험하기가 빠르죠. 압도하는 힘으로 우리한테 비개인성을 경험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비개인성을 어떻게 경험하죠? 깨달음과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방울의 물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 방울의 물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낸다니요. 그냥 그 한 방울의 물은 온전한 주관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비개인성을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부당하다. 내 사고를 삶의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이런 방식으로 수용하면 경험이라는 사실이 비개인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 불가능하다. 그냥 다 경험만을 당신은 느끼게 될 것이고, 당신의 생각 안에서 비개인적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냥 이 순간을 보게 되는 어느 날 그분은 느낄 겁니다. 그냥 항상 있었구나를. 이것은 내가 이걸 깨닫고 만다라는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내가 태초부터 어머니의 자궁 이전부터 나의 삶 이후,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이후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긍정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개인적인 것이 사실은 전부죠.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아주 물방울처럼 그 작은 순간만을 경험하는, 번개불 같은 순간만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비개인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비개인적인 것을 깨닫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깨닫는 날은 오지 않고 뭐만 있을 거다. 그냥 그런 순간만 올 것이에요. 내가
아, 그냥 그것이었구나. 깨닫고 만다 이런 것이 아니야. 그거였구나. 근데 1초가 지나면 아, 이걸 내가 깨달았구나. 아, 이걸 몰랐구나. 이제 그렇게 1초라도 경험 속으로 들어와서 에고가 해석해주면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아, 이거였구나. 근데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어떤 순간으로 잡을 수가 없다. 자, 불완전하고 제한된 자기의 동일시 함정에서 자유로워진다 해서 이 동일시라는 것이 심리학적인 용어나 이 에고에 대한 논의나 얘기 안에서 이 동일시 뭐 자기 정체감 이런 것들 아주 뭐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마음 공부를 합니까? 이 동일시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뭐예요? 그냥 이것을 보는 순간이죠. 나를 잊는 순간이겠죠. 나를 잊어야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건 생각으로 들어갔죠. 이미 나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래서 동일시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공부하는 그 과정에 있을 때는 발버둥의 소재이긴 한데 실제로 이 동일시가 있는가의 문제에 들어가면 1초라도 지나야 동일시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이것과 나만 있지. 그냥 그것이고 그것이 나를 볼 때 그것이고 내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이에요. 다 그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동일시라는 것이 되려면 1초라도 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압도하는 이 환경은 뭐예요? 그냥 이것이잖아요. 이것의 연속 안에서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동일시를 일으키는 것이고 동일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까? 생각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미워해야 되고 행복한 순간 계속 갈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운동성이 정말 힘든 일이죠. 그것이 동일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자신을 보는 거 안으로 돌이키라는 말씀들이 이제 유용하죠. 하지만 가다 보면 안과 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것인데 이것의 안과 밖을 누가 나누고 있겠어요? 전부죠.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제한된 자기의 동일시 함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은 올 것이 아니다. 그냥 당신은 언제나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된다. 자, 친숙한 욕구와 두려움, 판단하고 계획하는 사고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일부로 수용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친숙한 욕구와 두려움, 판단하고 계획하는 사고는 이런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일부로 수용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다, 나 자신의 일부다, 아니다 라는 것이 다 이미 생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머리만 복잡하고 생각만 많이 하는 것 뿐이지 무슨 실익이 있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실익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기분 좋아지는 그 느낌. 요즘 시원한 혹시 아사추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는 애들한테 배웠는데 맛있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복숭아 아이스티를 섞은 것인데 그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얼음을 깨워 먹으면서 비 내리는 저 서늘한 풍경을 한번 보세요. 차라리 이 생각 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일부로 수용한다, 만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안에서 그 자체로 풍요롭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건조해져야 합니까?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풍요라는 생각을 하면 건조해지는 것이죠. 마른 지혜가 돼버리고 그냥 풍요로운데 원래는 그래서 나의 일부로 수용한다 만다 하는 것은 진짜 수용도 아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오래 지속 가능성에서 이미 이 평범함, 일상의 힘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싸워야 되는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그냥 일상을 보면 되고 일상을 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구도나 깨달음의 과정, 진리를 찾는 과정들도 보면 굉장히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우리 도마의 예수님의 11장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하나가 되는 날에 그대는 뭘 할 거냐. 둘로 나눠진 날에 뭐 에고와 뭐 진화라든지 참나라든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런 날에는 그러면 그대는 뭘 할 거냐. 예수님은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마의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와 하나가 된 날에 그럼 당신은 뭘 할 거냐. 당신이 진리와 나누어진 그날에 그럼 당신은 뭐 할 거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핵심, 그분의 관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에고다, 진하다, 깨달음이다, 참나다. 내가 이걸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냐. 그래서 당신이 행복할 거냐, 충만할 거냐, 당신의 삶을 온전히 그대로 살아갈 거냐. 그것만 나는 관심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지 않아요? 우리 수심결에, 보조국사 수심결에 나오잖아요. 백장회가 물 깊고 나무하는 것보다 더 큰 신통명을 난 알지 못한다. 입전수수, 입처계진 입점수수.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라. 그것으로 복귀하라. 그것이 전부다라는 거. 자, 지금도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가 이것을 수용한다, 만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 진리로부터 완전히 수용받아져 있고 나 또한 완전히 수용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미소 지었나, 얼마나 울었나, 그리고 그런 나를 내가 얼마나 보고 느꼈나, 이 평범함 안에서, 이 일상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 돼야 되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기쁜 일을, 행복한 일을 내 주위 사람과 함께 나와 같은 어떤 공유되는 감정,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문제가 돼야지. 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았네 몰랐느냐의 논의, 수용했네 안 했느냐, 이 20년 30년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냥 둘로 나누어져서 상관없고 하나로 합치되어서 상관없으니까 당신의 그 일상을 당신이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논의라 더 중요하지. 우리는 그런 환상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존엄, 평등, 자유, 배려, 친절, 깨달음, 어떤 막 진리적이거나 어떤 그 이데아적이거나 아주 이성적으로 고양된 상태거나 우주와 하나 된 어떤 느낌이거나 이런 그 어떤 개념들, 내가 정의한 어떤 이름 지어 놓은 것에 다 그것을 향해서 열망하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실체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 끝에 그냥 나의 일상과 이 평범함, 또 하루 또 하루, 주어진 또 하루 또 하루, 이번 숨 쉬고 다음 숨 쉬고 그 다음 숨 쉬고 그 다음 숨 쉬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 깨닫고 이 숨을 쉬나 깨닫지 않고 이 숨을 쉬나, 같이 숨 쉬는 이 작업, 내가 깨닫고 물을 보나 깨닫기 전에 물을 보나, 그 같은 물이 그 물이었다는 거. 그러면 삶을 좀 더 이제 주객에서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면서 내가 이것을 보려는 노력이 더 옳지 않겠나. 둘이든 하나든 내가 이 삶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내 이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건가, 내가 정성스럽게 살아갈 건가,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건가, 그 자세에서, 그 마음에서 깨달음도 있고 돈도 벌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예도 얻고 건강도 해서
삶을 활기 있게 살고, 더 나이도 오래오래 살고,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어졌는데 허무하면 어떡합니까? 권력과 명예는 다 얻었는데 내 주위가 다 떠나가면 어쩝니까? 깨닫고 났더니 내가 이것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래왔나? 이런 마음이 들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우의 논의가 먼저 나의 삶, 나의 일상, 나의 소중함부터, 이걸 나를 그냥 에고다, 자아다, 동일시된 정체성을 가진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왜 나를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것을 포함해서 다 괜찮고 소중합니다. 동일시되어 있으면 뭐 어때요, 좀? 나는 저 너머의 존재예요. 동일시되어 있든 어떠든. 나는 물을 보고 싶어 하든 보고 싶어 하지 않든 그냥 물고기고, 물속에서 살고 물을 늘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려고 하는 추구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런 날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노력이 내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엄청난 나의 바다에 한 방울일 뿐인 것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고통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불행도 희망과 마찬가지로, 행복과 기쁨, 충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바라요. 사실 불행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미움받아야 하냐면 행복이라는 녀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복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불행이죠. 불행의 다른 이름이 또 행복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은데 그것을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전제는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과 불행의 이름을 내가 나누었지 본래 그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행복의 다른 모습,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불행인 거고, 불행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행복이라면, 불행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쪽 편에 섰다, 저쪽 편에 섰다,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본래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를 축으로만 데려가고 지금 이 현재를 보지 않고 지금 이 현재를 무시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버려도 좋은 어떤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형태의 다양성인 거예요. 감정의 다양성이에요. 자유 또한 감정의 다양성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평등 또한 어떤 감정의 다양성이라고 믿고 있고, 행복도 감정의 다양성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불행한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순간에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도반님이 비개인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어려워하건 어쩌건 당신은 깨달아져 있고 당신은 충만한 존재이며 당신은 이 순간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 자신을 증명해낸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뭘 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서 뭔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개인적인 거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할까요?